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석근입니다. 오늘은 정을이 떼죽은가 우리 국립수산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이죠. 저기 부산 옆에 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건물이 여러 동 있죠. 이 밑에 보면 이제 어, 뭐 되나 이게 또 뭐야 레이지 포인트, 레이지 포인트가 되고 어, 요거 있죠. 여기가 용궁산안대입니다. 해동 용궁산대. 절이 되게 또 유명해요. 네, 여기 이제 수산과학원이죠. 네, 수산과학원인데, 여기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본관이고, 뭐, 뒤에 또 여기 뭐, 생명공학 같은 거 하고 있고, 하얀 건물은 이제 한경동이죠. 한경동이고, 요 녹색 요쪽은 아마 그 수산공학실 실험하는 데 있죠. 그 파도 같은 거 이제 그 수조에 넣고, 그죠? 뭐 그런 거 실험하는 데입니다. 참 공기도 좋고, 음, 뭐, 근무하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2006, 미국에서 한 11년 더 유학 생활을 했는데, 마치고 와서 이제 오갈 데도 없는데, 그 수상가원에서 그래도, 저를 받아줘가지고, 저기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뭐, 연근의 장과, 그때는 뭐, 자원연구팀 이래가지고, 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뭐, 미국 생활하는 게 우리나라 갑자기 오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고생도 하고 했는데 같이 우리 있던 우리 연구원분들이죠.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따뜻하게 가족처럼 해가지고 어, 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어, 저도 다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이 간데 참 희한한 게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뭐 다 좋은 분들인데 여기 조직으로 되면은 이 달라져요. 여기 조직으로 되면 그 조직과 개인은 다릅니다. 또 조직이 움직이는 거 특히 공무원 조직 제가 그런 걸 참 생각을 많이 해보던데 제가 뭐 정글에 대해서도 느낀 게 이 개인 연구자하고 조직은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던데 아무튼 뭐 어떤 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저도 수상가관에 있으면서 배도 뭐 여러 번 타고 했는데 대학 와서는 배를 거의 못 탔죠. 뭐 어, 배 띄울 돈이 없으니까 대학 학교에 여기 아마 탐구 1호 같은데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니죠. 미국에 연구소에 있을 때는 제가 뭐한 500톤 정도 되는 배인데 요 탐구 1호는 한 3,000톤 됐을 건데 3,000톤 정도 되는데 500톤 시설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건 호텔이죠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는 연구소는 그 잠자는 데다 사람들이 계집이라고 했는데 도그하우스 이랬는데 이게 탐구 1호는 뭐 안에 방 하나 혼자서 쓸 수 있고 안에 샤워실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뭐 사람이 다 해줘요. 직원들이, 선원들이 다 해주고 참 좋죠. 근데 지금 건물이 크기가 크고, 에이, 그런 것도 좀 중심 토론을 하든지 않고 재청 토론을 해가지고, 하여튼 돈만 들여가지고 낭비하는 거 보면은, 하도 요거 대해서 오늘 안할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건물 직접 던져야 돼요. A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건물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제가 다 했잖아요. 우리 같은 학생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계에서 또 선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수상가에서 보면 마라톤 동호회 마라톤에 가서 마치고 나서 또 막걸리도 마시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때가 아마 추천 마라톤 대 같은데 2007년쯤 여기 뭐 대부분 절반 이상분들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해가지고 아무튼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다들 그렇게 지나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영도죠.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기장을 옮기기 전에는 영도에 쭉 일제시대부터 영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산진흥원이라고 했죠. 일제시대는 또 수산시험장이라 가지고, 이따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수산진흥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참 깊은 곳입니다. 그래도. 예. 그리고 어쨌든 저 기장을 옮긴 저 수산가원에 저도 뭐 1년에 여러 번 갑니다. 가서 뭐 아는 분들도 만나고 또 무슨 뭐 심사도 하러 가고, 요즘은 뭐 잘 안 부르더라고요. 자문 같은 거 옛날에는 해달라고 하던데 거의 안 부르다가 10년도 안 부르다가 뭐 이번에 뭐 정어리 때문에, 정어리인가? 무슨 제가 책을 하나 펴냈지 않습니까? 대지표 보는 수사는. 그래도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뭐 한두 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 가가지고 뭐 간단한 강의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해양 분야, 수산 해양이 있다면 해양 분야를 또 책임지는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라면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문 조직은 아닙니다. 정식 국적연구소이기 때문에 반공문인데 공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키오스트라고 하는데, 해양과학기술원 말씀드린 거는 그 수산과학과 대비가 많이 돼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도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경기도 안산에 있다가 정부에서 다 그 해양수산 연구기관들 다 한 곳으로 모아라,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건물은 잘 지어놨죠. 예. 요 뒤에 요쪽에 보니까 해양대학 이렇게 해양대학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수산과학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거리에 대해서 뭐 사태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10월 달에 뭐 산 앞바다 물고기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그 떼죽음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이제 정어리인지도 모르다가 청어인지도 모르고 멸치인지도 모르다가 그냥 물고기 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원인 조사 중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10월 1일, 그전에도 30일에도 떼죽 폐사체가 발견돼서 구산면이라고, 마산 옆에, 그죠? 마산 서쪽에, 마산 서쪽에 있는데 그 구산면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종인지 몰라 그냥 물고기 떼라 하다가 이제 마산하게 발견되니까 이제 크게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하고, 또 마산항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제 전국 뉴스로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이때도 청하라고 잘못 보도가 됐죠. 예.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 청어하면 청어인 줄 알고 그냥 다 보도를 하고, 그런데 정어리가 모처럼 잡혀가지고 청어를 오인을 했죠. 청어인 줄 알고 또 버리기도 했죠. 청어는 여기 금지치장이 있거든요. 20cm 오래적 해가지고. 그래 저기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왜 정어리떼가 죽었을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버린 거다, 저 어민들이.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혼액금지, 금지치장 이런 것 때문에 버린 것밖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업 규제 때문에 일어난 게라고 제가 CBS 무슨 한판 승부라는 대단 프로에 가가지고 제가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국일보, 조선일보 있어도 받아가지고 또 보도를 크게 보도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수상과학원에서 이제 원인 발표를, 그때 해도 원인 발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다가 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더만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언제 발표를 했냐면은 10월 1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산소 부족이다 했는데, 산소 부족 맞아요. 예. 산소 부족 맞습니다. 근데 산소 부족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산소 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국 일간지에서도 보도가 됐죠. 이게 10월 18일자네요. 입 벌린 이후 있었다. 마산 전에 대죽음 원인 밝혀져. 제가 앞에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입 벌리고 죽었다. 이렇게 사진, 이 코미디가 아니고 이런 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은인 발표를 하면서 입 벌린 자, 입을 벌렸다는 말은 공기랑 노출이 됐다 이 말이야. 공기에 노출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모르는지, 어? 용존산소 부족으로 죽었으면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용존산소 부족으로 바다에 죽었으면. 입을 벌리지 않고 죽는데, 입을 벌렸다는 말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배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채로. 배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야. 어떻게 올라왔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물이 잡혀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이죠. 아니면 올라올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올라옵니까? 입을 벌린 채 죽으려면 공기에 노출이 되고, 공기에 노출되면 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정어리가. 자, 정어리가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점프를 합니까? 아니, 입 벌린 만 봐도 이거는 그물에 잡혀서 배 위로 올라와서 벌려서 죽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원인 발표를 했어요. 국립수산과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조계. 그래, 무슨 뭐, 민간인 뭐 자문단, 뭐, 다 의견 검토를 거쳐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명이 뭐 자문단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 바보 멍청이들만 그거 가지고, 아이고, 제가 막 한심해가지고,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용존산소 부족으로 죽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반박을 했죠. 어떻게 저그리만 골라 죽을 수 있냐고. 응? 산소 부족으로 어떻게 용존산소 부족하다고. 저그리가 제일 죽을 세군인데 폐류는 하나도 안 죽죠. 뭐 이거 죽으려면 뭐 폐류가 먼저 죽어야죠. 굴, 홍합 이런 게 먼저 죽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상과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고 기자들도 봐도 항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시적 발표다 빨리 발표했다고 하고 산소 부족 지역 없어. 산소 부족 지역 자료 보니까 없더라고요. 산소 부족 지역도. 말도 안 되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정일회사 실력 흔들 뭐 기자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응? 국립수산과학원이 창원에서 발생한 정원의 이건 집단 농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반박자를 넣는 게 이제 저뭐 한국일보도 제가 반박을 하고 하니까 10월 28일자로 보도 설명 자료라는 걸 이제 보충 설명을 한 거죠. 말이 보도 설명 자료지 원인을 바꿨어요. 바꿔 말했어요. 자, 앞에는 용존산소 부족, 그리고 빈산소 수계, 산소 부족 물덩어리 때문에 죽었다 해놓고서는 지금 원인을 바꿉니다. 자,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저층에서 생깁니다. 근데 정어리는 주로 표층에서 삽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층에 생기는 빈산소 수계랑 관련도 없고 입을 벌리고 죽었다. 빈산소 수계랑 입 벌리고 죽은 게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으로 한다고 보도 설명 자료인데 더 코미디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네, 뭐죠? 아까 보도 설명 자료 쪽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저산소에 견디는 능력, 폐류, 고등어, 각각류, 의료 견디는 능력이 뭐냐? 이게 산소 소비량을 말하는 건뭐.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저리가 많죠. 아니, 당연히 덩치 크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산소 소모량이 많죠. 정어리보다는 저기 방어 같은 삼치 같은 게 산소 소모량이 더 많죠. 청어는 정어리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고 멸치는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적죠. 당연히. 그리고 폐류, 고동류는 안 움직이잖아요. 적자성 생물이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산소 소모력이 작죠. 이거 기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정글이 산소 소모가 많으니까 산소가 취약하다, 산소 부족해. 그래서 죽었다, 제일 먼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죠. 예? 정의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예?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고 돌아다니는데, 물론 저희가 그물이 잡혀가지고 못 움직인다 이러면 이제 산소 부족 죽어요 그러면. 죽는데 자연 상태에서 차라리 돌아다니는데 정어리가 왜 죽습니까? 산소 부족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어리 출몰지 용존산소 변화 사례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기자들한테 쭉 배포를 것 같은데 카톡으로. 저는 못 받았어요. 기자분이 전달을 해줘가지고 저도 뭐 동영상 보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만 그뭐 헛소리 하는 거 제가 뭐다 봅니까? 자, 글만 보죠. 한심의 극치가 또 나옵니다.
정어리 출몰시 용전산소 변화 사례 해가지고 10월 20일 여기서 통영 용초도 현장에서 용전산소 변화, 정어리 때가 없는 용전산소는 59이나 5.9mg per L를 말하겠죠. 단위 값인데. 정어리 때 물은 뒤로 4분 30초 만에 용전산소가 1.3으로 급감했다. 네. 자, 2나 3보다 작으면은 빈산소 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으로 급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정의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자료로서 동영상을 이제 배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앞뒤도 구분 못하고 좌우도 구분 못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이런 걸 증빙자료로 내놨어요. 자, 지난 2달 동안 용초도라는 곳이죠. 용호도인데 저도 갔다 왔는데 이곳에도 정일대로 굉장히 몰려들었습니다. 구산면이나 구산면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용초도에. 그런데 2달 동안 2달 이상 머물렀습니다. 근데 폐사체 하나도 발견 안 됐습니다, 이게. 자, 1.4로 내려가도 정어리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증거는. 요 동영상이 보여주는 거는 정어리가 1.4로 내려가도 안 죽는다. 산소 부족해도 잘 견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1.4로 내려가도 정어리는 안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근데 요걸 용존산소 부족으로 정어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들 주장에 증거로 이걸 동영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앞뒤도 못 가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을 뭐로 바꿨냐면은, 말 구체적으로 안 써놨지만은, 처음에는 인산소 수계 때문에 죽었다가, 제한량이나 전리대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밤 파시만으로 들어가가지고, 포위자를 피하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산소 부족 죽었다고. 무슨, 삼국지 적벽대전도 아니고, 완전 무슨,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뭐,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어봤는가, 무협지를 너무 많이 봤나, 응? 적을 피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산소 부족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가기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참, 이게 가능한가 참 미스터리입니다. 저도 참 신기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상하는 연구자들이 뭐 이렇게 했다 치고, 그리고 국민사회 원장님을 계시는 오동식 원장님입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수상과학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억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종산소 빈산수의 엉터리 발표라고 제가 반박을 하니까 그 신문 기자들이 수상과학원 편은 안 들어주고 그렇다 제 편 들어준 건 아니에요.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쪽 옳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억울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수상과학원 그래도 직원이 비정규직 500명, 1000명 가까운 그런 연구 집단 조직이잖아요. 조직인데 조직. 저는 일개 대학 교수잖아. 지방대학 교수인데. 붙어가지고, 무승부가 났잖아요. 1대1 스코어 1대1 정도로. 그리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저도 혼자고, 저기는 그래도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조직인데, 1대1로 하니까, 그래,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댓글도 달고 했는데, 이 가서, 답장도 없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그 다음에, 그, 요거 한번 보죠. 양수산부장. 그, 어디가, 여기. 장관까지도 수상과학 발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원장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한 원인은 처음에는 빈산소 수계로 죽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삼국지, 적벽대전 있죠. 똑같이 이제 막다른 길에 포식자에게 쫓겨가지고, 막다른 길에 몰린 정어리가 때로 몰려가지고, 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고. 이런 판타지 소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양수산부 지금 그래서 지금 말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토론하자면 언제까지 가서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은, 자, 제가 왜 이걸 이제
중요하게 뭐냐면은, 자, 아까 수상각에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또 합리적이고,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도 통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반박이, 뭐, 100%제 얘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조직이 되면은, 이 개인 대 합친 게 아니에요. 조직은 되면, 하나 다른 생명체다. 유기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괴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행동, 행태를 보인다, 이 말이죠. 이건 저그리 사태가 그런 거죠. 도저히 저게 제가 같이 저하고 이야기만 몇 번 해봐도 저렇게 함부로 발표는 안 했을 텐데, 저걸 며칠 동안 국가기관이라고 저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상과학 정리 때문에 뭐 이렇게 가서 몇 번 갔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수상과학원의 그 연구원분들 또 정리퇴직하신 분들 이야기했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저는 혼자잖아요. 막 반박을 하고 뭐 하더라고요. 자기들 옳다고 믿고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야 저리 되구나. 분명히 수상과학원 안에도 젊은 연구자들 또 생각이 다른 연구자들도 있을 텐데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구나. 그리고 그게 원장을 올라오고 해양수산부 또 본부까지 그 본부라고 하더라고요. 장관까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구나. 저게. 자, 이게 행정 조직이 수상과학 행정 조직이죠. 행정 조직이 돌아가는 그 행태의 모습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정의리에서 본 이런 황당한 이런 수상과학은 해양수산부의 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기다 배당 같은 게 있죠. 정의리는 그냥 일시적으로 떼죽음 좀 당했다고 넘어갔지만은 그동안 나온 업 규제, 제가 도저히 이런 엉터리 규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금지체장. 말도 안 되는 혼액 금지, 섞어자기 규제죠. 저런 엉터리 규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를 제가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무리 이제 바보라도 멍청이 바다에 대해서는,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멍청이라도 저런 규제는 안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수산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뭔가 좀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말이 좀 통하는데 이 조직으로 들어가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이 괴물도 됩니다. 괴물. 바보 멍청이도 멍청이가 돼요.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바보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유기체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그다음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엉터리 의 규제가 제가 국제신문에도 제가 몇 달간에 10회에 걸쳐 연재를 했고 또 그전에 현대양에도 20회에 걸쳐서 2년 동안 연재를 했고 또 책으로도 펴내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규제. 응? 그런데 바뀔 생각을 안 해요. 명태 실패했잖아요. 명태 살리기 쇼 하다가. 응? 대국민 사기로 결정이 났다는데 양수점에서 잘못했다 인정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조직,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오류를 인정 안 해요. 개인이라면 가서 인정을 하고, 이야기 끌어야 되는데, 이 조직을 움직이면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금지체장 이주연지처가 제가 올해 4월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좀 규제 그만 만들라고 장관 취임하고 나서 나온 게 인식지청은 금지체장이라서 제가 좀 엉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만해도 안 바뀝니다, 이런 게. 자, 이런 금지체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제가 이번 정리 요 사태를 보면서, 야, 조직이란 거하고 개인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황당한 업 규제가 만들어져 갖고 그 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업이 망하고 매일 망해가고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남획 타령하고 금지체장 만들어내고 거먹이 만들어내고 혼액 금지하고 아직도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감측 사업하고 있고 말도 안 되고 또 TAC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가만 놨다도 우리나라 업이 망해가지고 앞으로 고기 잡을 사람도 없어질 것 같은데 배도 계속 줄인다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책,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규제를 왜 만들고 있는가? 그걸 제가 이번에 정의리 사태, 회사, 은인 발표를 하고 그 막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대고 장관까지 나와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주권익수사관이라는 조직이다. 제가 그동안 옛날에 있던 직장이기 때고, 전 직원이기 때문에 차 태도로 뭐 비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제가 정거리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문제가 제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모든 그 수산의 업이 망하는 이유, 수산이 몰락하는 이유가 국립수산과학원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이번에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첫 강의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